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용기와 내면의 정복이라는 글인데요. 보통 용기하면 뭔가 밖의 어려움과 맞서는 걸 생각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 글은 좀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 자료는 진짜 용기는 바로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데서 온다. 이렇게 이야기하죠.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차원을 넘어서요. 아, 능동적인 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이게 뭐랄까 그냥 무작정 덤비는 게 아니라 어떤 의식적인 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. 능동적인 힘이 결합된 용기라. 그거 흥미롭네요. 그리고 가장 위대한 용기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.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네네. 외부의 적보다 내 안의 뭔가를 이기는 게 더 어렵다. 이런 의미일까요?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우리 안에는 긍정적, 그러니까 능동적인 특성이 있고 또 부정적인, 수동적인 특성이 계속 부딪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글은 특히 불, 물, 공기, 흙, 이 네 가지 원소랑 관련된 부정적인 면들, 이것들을 극복하는 싸움이 정말 힘들고 지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. 원소랑 관련된 부정적 측면이요.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? 뭐 예를 들어서 불의 부정적인 면은 분노, 뭐 이런 건가요? 물은 무기력함이라든지? 아, 네네. 그렇게 볼 수 있죠. 자료에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요. 불은 통제 안 되는 격정이나 분노, 또 물은 감정적인 침체나 냉담함, 아하. 공기는 변덕스럽거나 좀 피상적인 거, 흙은 너무 완고하거나 탐욕 같은 거요. 이런 수동적인 특성도로 나타날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 같아요. 이런 내면의 불균형이랑 싸우는 거죠. 와, 정말 평생 싸워야 할 수도 있겠네요. 네. 이 싸움이 평생 아니면 여러 생에 걸쳐서 계속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. 그럼 그렇게 힘든 싸움에서 도달하려는 목표는 뭔가요? 보상이 있어야 할 텐데요. 그게 바로 원소적 균형입니다. 완전한 균형 상태요. 원소적 균형? 네. 이 네 가지 원소의 부정적인 힘에 이렇게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긍정적인 힘을 조화롭게 쓰는 상태?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요. 예를 들어서 불의 열정을 파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쓰고 물의 깊이를 침체가 아니라 어떤 공감 능력으로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요. 아, 이해가 되네요. 내면의 조화 같은 거군요. 그렇죠. 이 균형 상태가 더 높은 차원의 발전, 영적 성장이든 내면 성장이든 그걸 위한 아주 단단한 발판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내면의 승리가 다른 어떤 외적인 성취보다 훨씬 값지다고 계속 강조하고요. 그럼 이 용기가 실제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예시들을 좀 더 볼까요? 외적인 용기로 군인 이야기가 나오네요. 네. 전장에서 죽음 앞에서도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는 군인의 용기. 이걸 예로 들죠. 근데 사실 더 흥미로운 건 대인관계에서의 용기 같아요. 대인 관계요? 네. 예를 들어 부당하게 비난을 받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확 터트리는 대신에요. 차분하게 상대방 말을 듣고 또 자기 입장을 잘 설명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모습이요. 아, 그 상황에서 평정심을 지키는 거 진짜 어렵죠. 네. 어렵죠. 정말 어렵죠. 단순히 참는 걸 넘어서 내 안의 예민함이나 분노 같은 그런 적을 이겨내는 승리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. 또 다른 예시도 참 인상적인데요. 심각한 질병이나 고통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과장하지 않고요. 네.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용감하게 또 인내심 있게 견디는 모습. 이것도 용기라고 말해요. 겉으로 드러나는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고통을 조용히 감내하는 용기. 이걸 진정한 영웅주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듣고 보니까 용기라는 게 어떤 한순간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정말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하는 성품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정확합니다. 이 글에서도 용기랑 담대함을 좋은 성품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어요. 특히 큰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성취를 이루게 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하죠. 음, 그 외에 총을 호밀밭에 던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처럼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겸손함이 진정한 용기를 완성시킨다고 하는데요. 아니, 용감하면서 겸손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,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? 이게 뭐랄까? 진짜 용기는 굳이 자기를 과시하거나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. 아,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타적으로 행동했을 때요. 그걸 스스로 드러내거나 자격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태도. 이걸 강조하더라고요.
조용히 묵묵히 행하는 용기가 오히려 더 깊고 강하다는 거죠. 네, 정리해보면 이 글에서 말하는 용기는 외적인 행동 이전에 아주 치열한 내면의 싸움에서 시작되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내 안의 불균형이랑 끊임없이 싸우면서 인내하고 또 마지막에는 겸손함까지 갖춰야 완성되는 상당히 깊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을지 궁금하네요.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도전들 앞에서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다스리는 데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?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보고 싶습니다. 이 글에서 궁극적인 보상으로 제시한 원소적 균형, 그러니까 내면의 조화로운 상태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한 나만의 싸움은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